사람들은 누구나 어릴 때 이렇게 꿈을 갖지 않습니까? 크면은 뭐가 되겠다, 뭐 대통령이 되겠다, 응? 대장이 되겠다, 제일 많이 뭐 과학자가 되겠다, 이런 게 제일 많죠, 그죠? 저도 어릴 때부터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되고 싶었던 게 이분성에서 되고 싶었던 게 딱 두 개가 있었어요. 직업이 하나가 판사, 두 번째가 의사였습니다. 이 판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참 억울한 일 당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리고 또 어느 것이 옳고 바른지 몰라가지고 또 헤매는 사람도 있고, 그래 억울하게 죄인도 되고 억울하게 물어줘야 되고 배상해야 되고 이런 거, 이런 걸 내가 아주 제대로 딱딱 그 판단을 잘해줘 가지고 그 참 '억울한 사람 하나도 없게 하겠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이참 보면은 참 말도 안 되는, 어떻게 그렇게 판단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만 하여튼 어린 생각에 제가 좀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사인데, 의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도 그겁니다. 이 세상에 너무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더라 말입니다. 그 어린 마음에 어찌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미 아마 과거생의 인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이제 또 윤회를 안 믿으시는 분들은 뭐 이런 제 말을 우스갯소리로 듣겠지만 뭐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고,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의사가 되어서 이 세상에 그 참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없게 하겠다. 다 병이 낫는 비 최소한도로 다른 거는 몰라도 뭐 우리가 뭐 참 부자가 된다든가 무슨 뭐 엄청난 성과를 이룬다든가 이런 거는 사실 남이 도와줘야 되고 좀 어렵죠, 어찌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갖는다는 거는 이거는 나 혼자 힘으로도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건강하게 하겠다. 아픈 사람이 없게 하겠다. 그래서 꼭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인제 중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아마 판사 꿈은 제가 일단 접고 '판사보다는 의사가 되겠다.' 그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인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또 저에게 더 황홀하게 의사가 다가온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닥터 지바고입니다. 닥터 지바고가 제가 중학교 3 학년 땐가 아마 본 것 같은데, 얼마나 그 영화에 감동을 받았는지, 제가 영화 보고 감동받은 건 참 감동을 잘 받습니다만 저는 그 나중에 그 재수하면서 재수하러 서울 올라갔을 때 3월 1일 날 그 저기 3월 1 일부터 수업인데 3월 1일 날 봤던 영화가 배너였어요. 근데 배너하고 이 닥터 지바고가 아마 저 평생에 그 잊지 못할 그런 영화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사운드 뮤직도 참 좋았죠. 뭐 그런 영화도 있고요. 하여튼 그래 가지고 인제 의대를 들어오고, 참 또 제가 웃기는 게 인제 자꾸 대학을 밝히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저기 저 서울대학 그 뒷산 서울대학병원 뒤쪽에 가면은 그 인제 간호원 기숙사가 있고, 지금은 다 아마 바뀌었을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 조그마한 땅덩어리 하나도 건물을 못 지어서 야단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인제 쪼끔 뒷동산이 있었고 고 쪼끔 으슥했어요. 근데 고 근처에 영안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마 본과 3 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저는 서울대병원에는 영안실이 없는 줄 알았어요. 이 참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그죠? 뭐 실제로 뭐 그때만 해도 우리가 본과 2 학년 때까지 임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초만 배우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지도 모르겠는데 아주 그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서울대병원에도 죽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제가 어찌 보면은 순진했고 어찌 보면 참 어리석었던 거죠. 그런데 인제 그 대학 딱 들어가서 보니까 저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 하면은 정말 못 고치는 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이것도 참 순진한 생각입니다마는 그 인제 실상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그 전국에서 어떤 불치병이다, 또 병이 참 심하다, 이런 거는 전부 사실 서울대학병원에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참 서울대학에 얼마나 유명한 교수님들이 많으십니까? 적어도 이 교수님들은 신의 손을 가진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몇 가지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소아과환자 인턴을 돌 텐데 그 제주도에선가 올라왔어요. 그 인제 신증후군이라 해 가지고 인제 콩팥이 이렇게 인제 좀 망가지는 병이죠. 그렇게 해서 왔는데 거기 인제 제주도에서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이거 서울로 가 봐라. 거기에 유명한 교수님이 계시니까 거기서 진단 받아 봐라. 그러면 인제 이 환자 보호자가 참 꿈을 가지고 제주도 비행기를 탔을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참 비행기 한번 타기 어려웠을 때죠. 근데 서울대학병원 와 가지고 뭘 했냐 그러면 그냥 콩팥 생검, 그러니까 바이옵시라 그래 가지고 조직 검사하고 그러고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를 해 봐야 스테로이드 퍼붓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 스테로이드 다 아시겠지만 지금은 또 그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거기다가 또 그럴 때 쓰는 스테로이드는 아주 고용량입니다. 근데 속으로, 아니 병에 상관없이 진단만 하고 쓰는 거는 스테로이드예요. 그러면은 저런 거는 나도 하겠다 싶더라고요. 이거 참 불경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그만큼 병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가 인제 고대학 인제 졸업하고 군에 갔다 오고 또 전문의가 되고 하는데 참 그 어두운 생각이 가시질 않았어요. 병을 못 낫수는 거예요 보니까. 예. 나는 병을 참 아픈 사람 없게 하겠다고 의사가 됐는데 보니까 뭐 저는 저 같은 진짜 저 의사로 따지면 저 완전히 밑바닥, 예? 꼴찌에 해당하는 그런 의사는 물론이고 아예 제일 첫 번째 당하는 그냥 유명한 의사들도 못 고치기는 다 마찬가지더란 말이죠. 그 현대의학의 한계, 뭐 현대의학의 한계뿐만 아니라 뭐 그러면 다른 거는 한계가 없겠습니까? 다 있죠. 근데 인제 현대의학이 워낙 인제 드러난 의학이고 또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의존하니까 뭐 다른 의학은 무슨 뭐 신비한 힘이 있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또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찾습니다마는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다 힘을 합쳐야 돼요. 이 세상에 완전한 거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거는 모든 부족한 것이 모여서 완전한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힘을 합쳐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공경해 주고 존중해 주고 그리고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서로 존중해 주는 거죠. 다 각자의 영역을 존중해 줘야 돼요. 과학은 과학의 분야를, 또 과학이 아닌 분야는 아닌 분야를. 우리 흔히 과학하는 분들은 조금 신비로운 이런 현상이나 세계를 아주 무시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과학은 현재 아는 것만 알 뿐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물리 법칙이 이 세상에 몇 개가 존재하는지 몰라요. 요새 천문학, 현대 우주 같은 연구해 보면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현대 물리학으로 설명 안 되는 현상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 겸허해야 되는 거죠. 서로 힘을 합치니까 신비주의, 그런 초월주의로 가는 그런 분들도 과학을 또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들은 참 얕은 생각이야 하면서 과학이 제기하는 그런 질문과 과학이 전개하는 초월세계 한계를 우리가 또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걸 설명해 주고 하려고 해야 되지. 그래서 뭐 자꾸 이야기가 길어집니다만 자관간에 그래 가지고 제가 참
뭐랄까, 좀 번민의 세월을 좀 보냈죠. 또 제 개인적으로 힘든 일도 많았고, 그러다가 이제 마흔이 되면서, 불혹의 나이가 되면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진지하게 이제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한 몇 년 뒤에 이제 제 나름대로 그런 방법을 좀 발견하고, 그때 또 그 방법이 단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또 보니까 부족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버전업 시킨 게 한 10년쯤 지났을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도 10년쯤 지났을 때도 그게 단 줄 알았어요. '아 이제 나는 자신 있게 이것만 가지면은 아픈 사람 다 낫게 해줄 수 있겠다.' 근데 또 제가 그 생각지도 못한 또 어려운 일이 닥쳐 가지고 거기서 또 제가 요 공부의 한계를 느껴 가지고 또 좀 연구를 좀 했죠. 그래서 막 이전은 거의 쪼끔 건방진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제가 진짜 병 낫는 법은 이제 대충 다 인제 끝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좀 하여튼 건방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오늘 제 이야기 제가 슈퍼 드린 거는 참 저의 답답한 마음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좀 전해 주고 싶어도 이 이야기를 듣지를 않아요. 또 그리고 제가 전해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인연 있는 분들이나 들어라." 해 가지고 그 생각을 좀 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는데 뭐 역시 조회수가 형편없습니다. 그거 지금 오늘 이야기 들은 이것도 조회수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100번 넘기도 쉽지가 않아요. 저는 거의 그 병 낫는 법에 관해서 완벽하게 쪼끔 가정하면은 완벽하게 저는 알고 있다고 봅니다. 세상에 병 낫는 게 제일 쉽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자가 된다든가 어떤 학문적인 업적을 이루거나 권력이나 명예를 얻는 거는 이거는 주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운도 있어야 되고 그래요. 근데 이 병이라는 거는 자기 몸 하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은 자기가 주위에 큰 도움이 없어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기막힌 사실을 잘 몰라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병에서 회복되는 거를 이야기 드려도 안 듣습니다. 막 신경질 내는 사람도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음 제가 제 말이 말 같지 않은 것 같더군요. 음.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이시영 박사님 뭐 힐리언스 승마을인가 하고 그런 거 하는 분 계시죠. 유명하신 우리 정신과 의사 선생님. 저보다 한참 선배님이신데 그분이 인제 암을 극복하는 방법이래 가지고 그 하는 그 강의하신 동영상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유튜브에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강의가 좀 길어요 보니까. 되게 1 시간 반 정도가 많던데 들어보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내용 대부분이 제가 이 발견한 방법, 그것도 완벽하다고 생각한 방법, 그게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야 그래서 참. 그리고 또 제 주위에 어떤 분들은 막 제 교수, 제가 인제 친구들이 의대 교수가 많거든요. 이 교대 교수들의 이야기는 또 잘 듣죠. 물론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아 그렇구나.' 이 내 말을 역시 안 듣는 이유가 내가 아무리 이거 좋은 이런 재료 이정 박사님 강의 한번 들으려 그러면은 꽤 좀 비쌀 겁니다. 예. 저는 전혀 모릅니다마는 그런 마을에 가서 치유하기도 들리는 말로는 그렇게 뭐 만만한 금액은 아니라고 하던데 경제적으로. 저는 공짜예요, 공짜. 다 공짜고 돈도 한 푼도 안 듭니다. 그냥 제가 일러 드리는 말씀만 잘 들으시고 고대로 하시면 되거든요. 완전 공짜예요, 완전 공짜. 그런데도 이렇게 제 말이 안 듣는 이유가 제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그 과거생 인연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생에 전개되는 나타내는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을 많이 지어야 금생에 많은 그 좋은 그런 넉넉한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그 복의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인제 특히 이 종교를 가진 분은 착각할지 모르겠 특히 불교 공부하시면 착각할지 모르겠는데 뭐 수행 잘하면은 과거생에 수행 잘하고 뭐 잘 한번 깨치면은 다음 생에 아주 노다지가 쏟아지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금생에 수행 잘한다는 복을 지어 놓으면 다음 생도 수행 잘합니다. 그러나 그다음 나머지는 어려워요. 별로 없습니다. 우리 주위 분에도 현실을 보더라도 아주 공부 잘하신 수행자, 진짜 공부를 잘하신 수행자 계시지만은 그분은 그분보다 공부도 못하고 뭐 그러지도 못했지만은 이름도 더 날리고 제자도 많이 거느리고 명예도 많이 얻으신 분들 많습니다. 물론 공부 잘하신 분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당신 세계만 밝혀나갈 뿐이고 진실로 당신하고 인연이 닿는 분들만 당신의 밝은 세계를 보여주실 뿐이지만은 현실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은 과거생에 공부만 잘할 뿐만 아니라 남을 제도할 수 있는, 남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복도 많이 그런 인연도 많이 지어 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금생에 그걸 나눠줄 수가 있어요. 자기 공부만 잘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제 이 불교에서는 특히 화엄경에서 그렇죠. 그 좋은 인연을 많이 지어 놓으라고 굉장히 강조합니다. 좋은 인연 많이 지어 놓으라. 왜냐? 좋은 인연을 지어 놔야 내가 가진 거를 나눠줄 수가 있어요. 인연을 안 지어 놓으면은 내가 아무리 부자라도 그걸 남에게 못 나눠줍니다. 그냥 자기 혼자 가져가다가 어느 날 덜컥 가버려요. 이거를 인제 알아듣기 복을 많이 지어라 그래서 복도 우리가 가수 같은 경우도 노래 참 잘 부르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그중에 명예를 얻는 분들은 얼마 안 됩니다. 그 왜 그런가? 노래 잘 부르는 복은 타고났는데 명예를 얻을 복은 못 타고나서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세상에 다 적용이 돼요. 예를 들어 저게 부자 뭐 전에 홍콩에 몇 조 원의 부자가 그냥 40 대인가 뭐 그냥 갑자기 죽은 분도 있던데 그런 분들 보면은 부자 될 복은 태어났지만은 장수 오래 살 복은 못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인제 복을 잘라도 무량대복 아무것도 끓이김이 없는 그런 걸릴 것이 없는 그런 복 정말 큰 복을 지어라 인제 그렇게 또 불교에서는 이야기합니다마는 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원만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엄경은 아까 말씀드린 불교의 화엄경이라고 하는 굉장히 뛰어난 경전인데 그 경은 원만한 삶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해 놔야 그런 거예요. 우리 얼굴 잘생긴 키 크고 얼굴 잘생긴 그런 미남들 있지요. 그런 분들 중에도 비참하게 사는 분들 많습니다. 얼굴 잘생긴 복은 태어났지만은 행복한 삶에 대한 복은 못 태어난 거죠. 다 그런 겁니다. 또 처음에 잘 되다가 나중에 못 되는 그런 경우도 그러니까 원만한 복을 지어 놔야 우리가 뭐 모나지 않고 크게 잘난 것도 없으면 크게 뭐 그렇게 아쉬울 것도 없는 삶을 가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는 한 번 말을 나오면은 막 이것저것 이게 새끼를 치고 이래 가지고 아주 그냥 말이 끝이 없고 길어져서 또 이거 길어지고 있네. 미안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글을 복을 못 전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릴 뭐 나눠드릴 복을 못 전해서 인제 금생에 좀 그런 복을 좀 많이 제가 짓고 싶고 그래서 다음 생에는 제 이야기를 좀 듣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뭐 제가 알게 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음 생으로 간다고 생을 바꾼다고 모르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어집니다. 제가 또 처음에 내가 이번 생에 했던 그런 고민을 또 할지 모르죠. 해 가지고 또 알게 될 겁니다. 아마 금생에 알게 된 것도 과거 생에 그런 고민을 해 가지고 알게 된 건지도 모르죠. 하여튼 다 이어서 갑니다. 그거는 제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만 다음 생에는 좀 더 많은 내가 금생에 복을 지어 나가서 그렇게 이웃들에게 나눠 드리고 싶어요. 꼭 그런 삶을 좀 짓고 싶어요. 그러려면 유명인도 돼야 되겠죠. 뭐 제가 유명인이 되고 싶다 해서 뭐 또 저를 이상하게 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저를 위해서 유명하고 되고 싶지는 않아요. 유명해져야 들으니까. 그래서 좀 유명해졌으면 했다는 거죠. 저는 사실 뭐 별 바람도 없습니다, 바람도. 예. 그냥 요렇게 살다 가면 됩니다. 하나도 아쉬울 게 없어요. 그리고 인제 이야기를 끝내기 전에 이야기를 들으셨으니까 병이 없는 세계 가는 핵심만 쪼끔 말씀드리고 여기 가는 이야기는 자세한 이야기는 또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거나 아니면 또 이미 만들어 놓은 유튜브가 있으니까 한번 또 보시면 좋겠어요. 그게 첫째는 말입니다. 그 우리가 저기 우리 몸에는 그 보건력이 있어요. 생명의 보건력. 이 생명의 보건력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 전에 요걸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미리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우리가 병이 왔을 때는 병이 우선 너무 병에 대해서 무서워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병은 반드시 낫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병이 없는 자리를 봐야 됩니다. 마음을 딱 병이 없는 곳으로 향해야 돼요. 저도 지금 허리도 많이 아프고 고질병이 좀 있어요. 그리고 뭐 몸에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게 있습니다마는 늘 저는 마음을 병이 없는 자리로 향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려고 합니다. 뭐 100% 되는 건 아니지만 저도 노력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병이 없는 자리로 마음을 향해야 되고 두 번째 우리 생명에 깃든 무한한 그 보건력 인제 이게 생명력이죠. 우리의 생명은 누구나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살아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게 생명력인데 그 보건력으로 이야기 많이 하죠. 예. 그걸 가지고 모든 존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일으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일으키는 방법이 밝은 마음입니다. 밝은 마음. 마음이 밝아야 이 보건력이 가동을 하기 시작해요. 제일 중요한 게 이 세 가지죠. 예. 그리고 그 밝은 마음 그럼 어떻게 일으키는가? 그게 또 중요해요. 밝은 마음 일으키는 게 어떻게 해야 이 보건력을 가동시킬 밝은 마음을 일으키는가? 그게 아까 또 말씀드린 병이 없는 세계를 향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중요한 게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나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인데 무엇에 대한 감사나 이런 이야기 또 하려면 최소한 5 분은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하고 그 외에도 몇 가지 마음이 있어요. 간단하게 제목만 말씀드리면은 자기 삶에 대한 반성. 그게 두 번째가 필요하고 세 번째가 이웃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병을 앓으면은 자기만 앓는 것 같지만은 이 기막힌 병을 앓는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죠. 주위를 돌아보면은 나보다 더 기막힌 케이스, 사례가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연민의 마음은 우리의 지금까지의 닫혀있던 세계를 열게 하는 또 아주 닫힌 문을 열게 하는 아주 큰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밝은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럼 밝은 소망이 뭐냐 하면은 내가 이 꼭 병을 첫째는 아까 연민의 마음, 나와 같이 아픈 사람들 모두가 병에서 벗어나게 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내가 꼭 이 병을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좀 견뎌내 가지고 뭐 이겨낸다는 것까지는 안 하고
극복한다는 말도 뭐 그 조금 너무 사치스러운 언어고, 어떻게든 잘 견뎌내서 나와 똑같은, 또 나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많은 이웃들에게, 환자도 있고 그 가족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꼭 그분들에게 희망의 증거자, 병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병은 견뎌낼 수 있다는 그런 꼭 증명을 해보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요 두 가지 마음이 굉장히 밝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이야기하고, 그 외에도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막 이야기가 길어져도 이야기 꼭 하는 김에 해야 되겠어요. 이야기 다시 듣기도 쉽지가 않으니까, 주위분들의 그 환자 본인은 이런 마음을 못 내더라도 주위분들이 이런 마음을 내어서 그 환자를 위해서 열심히 밝은 마음을 가동시켜 주면은 환자 자신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사실 환자가 사실 우리가 병을 좀 극복하려고 그러면은 이 깊은 세계를 좀 알아야 됩니다. 깊은 세계를 좀 알고 원리를 좀 알고 들어가면 진짜 좋은데, 우리 대부분 그렇게 안 살아오거든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걸 전부를 알고 흥청망청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요. 예. 정신적으로 깨어나신 분들도 뭐 지식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지식 공부하는 거나, 요즘은 보니까 뭐 전부 너무 우리나라가 잘 살게 돼가지고 어떤 그 기호성 식품이나 기호성 생활, 여가 생활, 취미 생활 이런 거에 많이 이제 기울이는데, 차원은 다르지만은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 어느 날 덜컥 그렇게 옵니다. 그러면 혼비백산하죠. 그래서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참 평상시에 좀 이런 공부를 좀 하고 이런 세계에 대해서 정보를 얻기를 참 바랍니다만은,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말씀 듣는 사람 거의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포기. 그래서 일단 저 발등에 불만 끄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환자 본인이 하면 제일 좋은데, 환자 본인이 병이 들면은 마음도 병이 들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분들, 건강하신 분, 아직 병이 없는 분들이라도 이런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가까운 가족에 그런 분이 있으면은, 부모님, 배우자, 또 자녀가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저에게 귀를 기울이셔서 어떻게 공부하면 되겠고 하는 거를 조금 저한테 물으셔도 되고, 같이 공부해 나갔으면 참 좋겠어요. 아유, 너무 길어졌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